한국재무경영원에서 세무회계 교육을 맡고 있는 공인회계사 오종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 재무상태표상 이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러분, 5번째 시간은요, 알면 돈 되는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관심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자산도 두 가지로 쪼개서 나옵니다. 그 자산이 뭐하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여러분 나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조금 세팅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자산도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 뭐하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거든요. 자,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 나누는 기준은 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자로 삼성전자 재무상태표를 보면 12월 말조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자산이 어떻게 다닌다?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실무상 유동과 비유동 나누는 근거는 뭐냐? 여러분 뭐냐면 12월 말일자로 1년 안에 우리가 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즉 처분되면서 돈 들어오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12월 말 기준으로 앞으로 1년 이후에 뭐다? 돈이 들어올 예정이거나 또는 최소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유동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여러분 경제신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요?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맞죠?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한다? 비유동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 등 유동자산 보유를 늘린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유동자산의 예가 바로 뭐냐면 자, 뭐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여러분 현금은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동전지폐를 말한다고 했죠. 현금성 자산은요. 언제라도 뭐다?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러분 이 보통예금. 여러분 보통예금은 뭐다? 들고 있으면 언제라도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예금도 여러분 뭐다? 실제 우리 실무상으로는 재무상태표상에는 표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정권. 자, 여러분, 우리 회계학에서요, 단기는 1년을 말해요, 1년. 그러면 뭐다? 1년 안에 매매, 사고 팔 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정권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데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단기 매매 정권, 또는 우리가 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 일단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이 단기 매매 정권 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이 말은 뭐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현재 뭐다? 1년 안에 처분할 예정으로 1년 안에 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단기 매매 정권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단기 금융상품은 뭐예요? 자, 회사가 여러분 정기 예적금을 가입했는데요. 뭐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더라. 요런 걸 뭐라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가 기업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뭐다? 유동성 풍부하다는 말은 언제라도 팔았을 때 돈 들어오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매매 조건. 만약 여러분이 특히 상장 주식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뭐다? 언제라도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보통 예금 포함해서 그리고 뭐다?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의 조건. 여러분 요 네 가지 있잖아요. 특히 요 네 가지가 많으면 그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죠. 그리고 자금 위기도 극복을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끝에 보시면 뭐가 있다? 매출 채권. 야, 자, 여러분 이 매출 채권은 외상으로 물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 뭐다? 돈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맞습니까? 요 돈 받을 권리. 자,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회사 같으면 물건 팔고 나서 여러분 뭐다? 당연히 뭐다? 1년 안에 돈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물건 팔고 나서 여러분 최소한 한두 달 안에는 외상 판매를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다? 요 매출 채권은 1년 안에 그죠? 돈 들어오는 자산이다. 그래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이제 비유동자산은 뭐가 있죠? 자, 비유동자산이 대표적인 사례는요, 회사가 업무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이게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서울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요, 우리 장기적으로 뭐 제주도에 공장 또는 뭐 지사를 짓겠다 해서 제주도 땅을 사뒀습니다. 자, 사뒀는데요, 아직 업무에 쓰지는 않아요. 자, 이 과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 회계학에서 뭐다? 투자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거 단기 금융 상품하고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장기는 우리 여러분 재무제표 분석할 때 장기는요 항상 1년 이상이에요. 단기는 1년 이내. 자, 그러면 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 예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된다? 장기금융상품입니다. 당연히 뭐다? 비유동자산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그죠? 뭐 공장이나 본사 건물. 당연히 뭐다? 1년 안에 팔 의도예요? 아니면 1년 이상 회사가 계속되는 날 쓸 자산이에요? 쓸 자산이죠? 자, 이게 비유동자산이 돼요. 그리고 뭐가 있다?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는 회사 명의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트럭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회계사님, 요즘에는 자동차 렌트 기업들이 많이 하는데요. 렌트한 자동차도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자산이다, 아니다? 자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왜? 렌트한 것은 우리 명의로 등록된 게 아니고 뭐다? 매월 빌린 거 이용료 내는 거죠. 여러분, 요 이용료 내는 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산으로 기록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은 뭐다? 일반적으로. 자, 뭐냐? 자, 단기 매매 증권에 여러분 대응되는 개념인데요. 요 매도 가능 증권은 최소한 1년 이상 장기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비상장 기업에 적용이 되는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금융 뭐 자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면 뭐다? 우리 회사만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취득할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특허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에요. 그죠? 형태는 없지만 뭐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뭐다? 우리가 특허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분석한다고 하면요. 만약 동종 업계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양 회사 중에서 유동자산이 뭐다?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가 어떻다? 그만큼 뭐 코로나 등 위기에 대응하기가 좋겠죠. 그죠? 맞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상당히 우리 많은 내용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추가적인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다가오는 2020년 10월 17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주식 투자자가 여러분 투자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재무제표 팁을 드리는 세미나를 여러분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그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는 한국재무경영원 연락처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